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과거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몇 가지 알아볼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대비해서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도전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이제 재창업을 하실 수 있는 예비 재창업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폐업 이력을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폐업을 해야 돼요. 즉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과거에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창업을 안 하다가 그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창업을 한 경우 요게 얘기예요. 근데 폐업을 언젠가나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은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는 걸 국세청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다시 창업한 걸 우리가 재창업이라고 하는데 재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작년에 바뀐 게 작년에 3년이었습니다. 지금 7년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원 모집하는 경우는 200명 정도를 뽑습니다. 200명 정도를 뽑고 작년에는 이제 일반형하고 IP 전략형을 같이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IP 전략형은 별도로 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체 지원 대상자 중에서 청년을 40% 이내를 뽑고요. 3년 이내 기업을 70% 이내로 뽑을 예정입니다. 즉 3년 미만 기업을 200명 중에 70명이니까 140명 정도를 뽑을 것이고 청년을 40%를 뽑는 거니까 200명 중에 80명은 청년을 뽑는다는 것이죠. 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이면서 재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정률이 높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40% 비중도 맞춰야 되고 재창업 70% 이내 비중도 맞춰야 되면 청년이면서 재창업자분들을 많이 뽑을수록 요 비율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뽑아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만 39세 이하 청년 중에 3년 미만 재창업자분들이라면 이번 사업을 꼭 잘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IP 전략형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형으로 할지 IP로 할지를 잘 택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서 숨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따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이 K-스타트업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통 기술 창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뭐 바이오라던가 로봇 뭐 이런 신산업 쪽을 우선적으로 좀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기술과의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음식점을 한다던가 매장, 식당,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은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분류돼서 좀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요 기술 쪽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소상공인 쪽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있죠. 이쪽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나 강한 소상공인 쪽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분야에서도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면 그것도 뽑히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맛이 있는 국수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국수를 만들었는데 이 국수에다가 뭔가 특수 성분을 섞습니다. 바이 뭐 약간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섞냐 이런 부분에 갑자기 이제 이제 뭐 마법이 건강 기능 소재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미국에서 누가 연구한 중요한 어떤 이제 물질 효소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메밀이 건강한 메밀 뭐 이러죠. 건강 메밀 국수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런 바이오 효소 같은 거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효소를 국수에 넣어서 먹는다고 하면 기술 창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상공인 재창업자인데
뭔가 약간 내 사업 아이템과 관련돼서 뭔가 좀 기술적을 높여본다면 이런 식으로 자금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연구하실 수 있는 분야 하실 수 있다면 고민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이제 자금 자체가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한 4천 정도 줬습니다. 4천, 5천 정도 평균 4, 5천을 지원한 자금이 금년에 7천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선정만 되면 7천에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운영할 때 상당히 좋을 겁니다. 7천을 주는 대신에 3년 미만을 7년 미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옛날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청년이면서 3년 미만 기업들은 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지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냥 저희 그냥 궁예 같은 예측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지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업에 좀 한 가지 좀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술보증기금 상품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협약 종료 이후에 여러분들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고 이면서 기술보증기금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보증 상품이 좀 연계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사업은 10%인데 이 사업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들이 7천만 원 지원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7,500을 받아도 500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은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예비 재창업자예요. 그래서 예비 재창업의 기준은 공고일 오늘 기준입니다. 2월 11일 전인 2월 10일까지 폐업을 하고 현재 지금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예비 재창업자다. 그리고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창업을 하고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창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둘 다 상관이 없고요. 사업자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른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대출 연체, 체납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과거에 정부 사업 등의 규정을 위반해서 환수금을 다 못 내신 분도 지원이 안 되고 과거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선정됐던 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지금 사업을 수행 중인 분들도 지원이 안 되는데 보통은 요 통합공고문에 있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혹 내용을 보면은 요 공고 사업이 뭐 이제 통합 지자체 사업하고는 약간 신청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실 때는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2개 이상이 선정됐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관할 기관하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2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는 3월 6일 4시까지 3월 6일 4시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고요. 그때까지 접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여러 개의 주관 기간 중에 한 개의 주관 기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이제 신청 기업들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소재지가 무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소재지가 권역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재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일단 제도전은 요건을 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금년에 좀 복불복이 많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원래 3년 미만 예비 창업자나 3년 미만 기업을 지원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직 창업의 준비가 좀 덜 된 분들, 실적이 별로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도 가능성을 보고 좀 뽑아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지금 7년 미만 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기회가 오냐면 4에서 7년 차의 제도전 기업들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4에서 7년 차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30% 정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적 성공 패키지가 대단히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에서 7년째 스타트업은 의심이라면 제도적 성공 패키지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여태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꼭 이번에 바뀐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비나 3년 미만 기업들은 경쟁이 좀 세지겠지만 다만 이제 청년 파트는 생각보다 그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수월하게 혜택을 합격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신청하시는 분들의 요건에 따라 어느 정도 복불복이 있지 않겠냐. 물론 사업이 실적이나 준비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서류평가 가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위기 지역 뭐 이런 데들에서 소재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점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가점이 여기서 1점이 붙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도 역시 가점 1점이 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란우산 공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다. 한 5만 원만 내시고 강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1점은 예비 창업자는 못하지만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교육을 들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점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내년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교육을 듣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내년도 사업 준비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비 창업자분들은 협약 체결 확약서라고 하는데 당연히 돈 받는데 이런 거 내면 되겠죠. 네, 내시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발표 지표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사업비 비목도 뒤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사업비를 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좋고요. 아무튼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약간 복불복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미만 기업이 7년으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예산은 줄이고 TO를 줄였어요. 옛날에 200명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한 100명으로 줄여버려요. 대신에 받는 금액을 올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한 200명이 이렇게 정부 자금이 수혜를 받았다면 그 수혜의 인원을 줄이고 대신에 금액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3년 미만을 7년으로 늘리면서 전체적인 대상이 는 것 같지만 반대로 금액이 커지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4천만 원 받을 때는 한 5배 정도 생각해 봐요. 내가 4천만 원을 받아서 한 매출 실적을 2억쯤 내면 내가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7천만 원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 한 10배쯤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 7억 정도 내야 뽑히지 않을까. 약간이 저희 그 체감 지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원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 첫 번째 영상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작고 지원금이 높아질수록 성과가 예상되는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많이 뽑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될 경우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어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과거에 폐업하고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제 아주 빛과 소금 같은 꿀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이 그래도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